앞으로 이 컨텐츠에는 두 가지의 재미가 있게 될 거야. 첫 번째 재미는 영화를 분석하고 함께 보는 즐거움.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이제 내가 다이어트를 할 거거든. 이 남자가 살이 빠져가는 것을 보는 즐거움. 기대해 주세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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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 아,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야, 나 진짜 노력한다 진짜. 자, 오늘 같이 보고 얘기를 나눠볼 영화는 왕의 남자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영상은 스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보고 보는 사람이라면 스포를 참든가 아니면 영화를 보고 나서 컨텐츠를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올라온 펄프 픽션 영상을 봤는데 좀 반성이 되더라고. 입시학원에서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입시학원에서는 영화라는 매체는 정답이 없지만서도 어쩔 수 없이 아이들한테는 좀 정답을 말하게끔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있어. 왜냐면은 입시에 이제 틀린 길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해야지 라면서 마치 정답이 있는 것처럼 말하게 되니까 약간 내 화법이 너무 정답이 있는 것처럼 말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순전히 그냥 제 관점이고 제 생각일 뿐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이제 최대한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경향성들은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으니 감안하고 즐겨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참 영화 좋아 동아리방에서 이번에 티셔츠를 하나 새로 맞췄습니다. 이 티셔츠에는 본인 각자의 인생 영화가 또 담겨 있다고 하고, 아마 다른 부원들 또 각자 인생 영화가 다 적혀 있겠지? 이 영화가 무슨 영화실지는 유추해 보시고 댓글에 한번 써주세요. 이 영화의 힌트, 2000년대 초반 미국 영화고 주인공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영화야. 정답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할 스낵은 백다방에서 사온 크리미 슈.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언젠가부터 이거 촬영만 하면 오늘은 뭘 먹을까를 기대해. 앞으로 이제 내가 다이어트를 할 거거든? 야, 진짜 개맛있다 이거. 이 남자가 살이 빠져가는 것을 보는 즐거움. 자, 이제 왕의 남자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기에 앞서서, 왕의 남자 봤나? 최근에 봤어. 최근 처음 봤어? 아, 진짜? 어떻게 봤어? 넷플릭스로 봤어. 내가 모든 영화 장르를 다 좋아하는데 유일하게 안 좋아하는 장르 두 개가 판타지랑 사극이야. 그래? 근데 반지의 제왕을 보고 나서 판타지가 좋아졌고 왕의 남자를 보고 사극이 좋아졌어. 쌉인정. 이게 어쨌든 결국에는 실화 가공의 되게 탄탄한 이야기야. 연산군 일기에 나온대. 그런 광대랑 놀았던 거를 기반으로 쓴 거래. 자, 일단 두 명의 되게 핵심 캐릭터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해보고 가면, 장생과 공길이라는 인물이 있어. 이 장생은 어떤 인물이야? 자기만의 기준이 뚜렷하고 자기가 보는 것을 가감없이 내뱉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돌진하고자 하는 곳을 향해서 그냥 무조건 달려나가는 사람, 빠꾸 없는 사람. 그래서 뭔가 진실 또는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상처 같은 것들도 외면하지 않아. 명확하게 바라봐. 공길이라는 인물은 조선시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남성이지만 사실은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 왜냐면 이제 사실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남성과 여성이 입는 옷 자체도 완전히 다르고 취하는 행동도 달라야 했기 때문에 공길이라는 남성이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이야기에서 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실을 감추고 있다, 실제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는 인물인 것 같아. 그리고 조금 수동적인 인물로도 볼 수가 있어. 원님인가 하는 그 존재가 성추행을 하려고 했을 때 공길은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되게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 근데 그때 들어와서 이 공길의 손을 잡고 거기를 나가는 게 장생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생은 되게 능동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 공길은 굉장히 수동적인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둘은 굉장히 대립되는 존재이고 이 둘 간의 어떤 관계성 같은 게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조금 이따가 나올 인물인 이 연산군도 이 두 명과 관계를 맺게 되는 인물이다 라는 거를 일단 염두에 두고 이제 영화를 한번 보도록 하기 전에, 일단은 일반 사극 드라마랑 다르게 화면 촬영이 굉장히 미학적이고 예뻐. 그러니까 한 폭의 무슨 수채화 유채화들을 계속 보는 것 같은 느낌이야. 왜 그런 느낌이 드냐면 되게 입체적인 앵글들이 많거든. 근데 그 입체적인 앵글들이 이 영화에서 말하려고 하는 주제들이랑 어느 정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좀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소재인 것이, 줄을 타잖아. 줄을 탄다는 거는 이 땅에서부터 위로 되게 올라가 있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밑에서 위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위에서 아래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런 구도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단 말이야. 이 영화에서 얘기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다양한 층위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런 의미에서 이 카메라가 어디에서 어느 곳을 바라보느냐가 이 영화에 되게 다양하게 존재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첫 장면을 보면 풍물놀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되게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줘. 비현실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찍었거나 비현실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찍었거나,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이 앵글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또 내가 느낀 지점은 뭐냐면, 장생과 공길이가 하는 마치 연극이라고 할까? 이게 이제 막 연산군의 실제 이야기를 가지고도 막 하면서 그거를 좀 약간은 뭐라고 해야 될까, 희화화시키기도 하잖아. 근데 이 희화화시킨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사실관계를 다른 층위에서 바라봄으로써 만들어내는 웃음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지성으로 되게 잘 녹아있다라는 게 이 영화에 컨셉슈얼하게 들어가 있는 거지. 그렇게 좀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자, 그리고 나서 어쨌든 인물 소개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양반이 이 공길이를 좀 이렇게 성추행하려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장생이가 화가 나서 공길이를 데리고 도망가게 되지. 나는 개인적으로 영화라는 매체에서 가끔 우리가 보면서 이제 특히 한국 영화들이나 이런 것들에 감동을 줄 수 있거나 또는 어떤 특정 감정을 주기 위한 일종의 장면들이 굉장히 오글거리거나 좀 흐름에 맞지 않게끔 등장할 때가 있잖아. 그런 게 보통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냐면 뜬금없음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 지금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될 때가 아닌 데서 그런 게 나오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왕의 남자의 마지막 장면 있잖아. 눈도 잃고 한 상황에서 둘이 막 모두가 들이닥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줄을 타고 있다? 라는 이 모습 자체가 잘못 그리면 되게 웃겨질 수도 있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이 이준익 감독이 그런 건지 아니면 시나리오 쓰신 분 덕인지 잘 모르겠지만 포석이 너무 잘 깔려있기 때문에 이해가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앞장면에서 자연스럽게 얘네 둘만 있을 때도 그러고 놓는 거라는 거를 한번 포석을 짚어줬기 때문에 뒤에 가서 자연스럽게 얘네가 그 상황에서 또 둘이 합을 맞추더라도 아, 이게 얘네가 원래 그러고 놀았었지라고 하면서 앞장면이 오히려 뒷장면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심파라는 것도 설계를 잘 하고 그 감정의 층위를 잘 쌓으면 그게 결국은 심파가 아니고 감정이 메이드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진짜 잘한 것 같아, 왕의 남자는. 그리고 여기서 장님인 스토리로 한번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뒤에서 여봐라, 여기 제놈의 눈을 지져라 하고 눈을 지지고 내가 저 장님 연기는 잘할 수 있었는데 아쉽구만 할 때 더 맞아, 그때 그거 했었는데가 더 떠오르게 되면서 뭔가 감정적으로 더 차는 거가 있는 것 같아. 너무 맛있다. 하여튼 이들이 이제 한양에 오고 유해진도 만나고 그 패거리도 만나고 하면서 팀을 이루고 해서 결국 왕 앞에서 이 공연을 하게 되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지. 이 왕 앞에서 결국은 뭐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는데 너무 떨어가지고 막 조지고 하다가 결국 이준기가 이제 안 쫄고 중요한 때에 딱 드립을 날려가지고 이 왕을 웃게 만드는데 성공을 하지. 그리고 나서 너네 웃겨. 야 니네 웃기다. 니네 도성에 조금 더 남아라. 이렇게 이제 왕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자, 연산군은 이렇게 너무 폭군이고 미친놈인데 또 다른 층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 감정의 원인이 또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뭔가를 이제 주기 시작하지. 그 이야기들이 이제 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결국에 드러내주는 이 매개체가 이 장생과 공길,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하고 있는 이 극인 거고, 연산의 입장에서 장생과 공길의 역할은 뭐냐면 장생은 대놓고 뭔가 그 자기의 과거와 그런 것들을 좀 마주하게 만드는 존재인 것 같아. 그 궁녀들 중에 한 사람이 애를 낳아가지고 어떻게 되겠다는 소문이 바다더만. 그리고 공길은 그걸 좀 외면할 수 있게 해주는 존재인 것 같아. 윗입 줄까 아랫입 줄까? 이게 윗입이요 이러면서 물구나무 쓰는 거. 이건 사실 그 진실에서 그냥 웃기기 위해 한 템포 그냥 확 까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실을 살짝 가리는 존재인 거지. 그건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공길의 외형에서도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게 봤을 때는 연산군은 장생이 좋겠어? 공길이 좋겠어?
공길이 좋지. 그러니까 얘네들 보고 너네 거기 남아있어라고 한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공길. 그래서 이제 왕은 공길을 불러서 따로 또 데리고 놀기 시작해. 놀자. 공길이가 인형극을 보여주거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공길이는 왕한테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 자기가 바라봐야 할 대상을 있게끔 만들어주는 대상임을 더 명확하게 해주는 거거든? 근데 이게 너무 재밌다 생각했어. 왕이 파란 색깔 옷을 입고 있거든? 파란 골룡포를. 조선시대 왕은 원래 빨간 색깔 골룡포를 입고 있거든? 근데 파란 색깔 골룡포는 내가 알기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사극 많이 봐서 아는데 저거 원래 세자들이 입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찾아봤는데 실제로 빨간색 옷을 왕이 입어야 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파란 색깔 골룡포를 입게 했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제 연산군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나 연산군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에서 이 연산군이 아직 못 벗어났다. 그러니까 그 상처라 하면 이제 어렸을 때 엄마가 사약 먹고 죽고 자기가 왕이 됐음에도 아직 그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고통과 그 괴로움 같은 것들이 아직도 자기가 세자일 때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옷과 컬러를 파란 색깔로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앞으로 이제 내가 다이어트를 할 거거든. 자, 잘 봐봐. 아마마마,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네 어미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아마마마, 한 번만이라도 어머니를 못난 놈! 네가 그러고도 성군이 될 수 있겠느냐? 아마마마, 아마마마, 아마마마! 그러니까 약간 그 이 연산군이라는 캐릭터를 이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과정이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연산군의 모습부터 시작해. 광기, 광기, 광기. 근데 이제 공길이를 만나서도 그 광기를 드러내주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내가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가 너무 절절하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입되고, 사실 이쯤 봤을 때는 아, 연산군 씨 불쌍한데? 이런 생각이 들고, 나중에 이제 눈물 흘리고 이렇게 공길이가 닦아주는 부분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공길이가 이 연산군의 감정에 되게 이입해서 생각해주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지. 가거라.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모함에까지 빠지고 뭐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기획했던 이 내시가 장생을 풀어주게 되지. 근데 장생이 풀어줬는데 집에 안 가고 왕이랑 공길을 찾아와. 아, 이런 것도 너무 이쁘게 찍었어, 영화를. 근데 이거는 이제 의도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 하늘이 푸른색과 붉은색이 묘하게 섞여 있지. 그것도 뭔가 이제 컨셉이라면 컨셉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약간 했던 것 같고, 문제점들과 잘못하고 있는 점들을 진짜 가감없이 낱낱이 다 말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 왕을 빡돌게 만들어서 왕이 활을 가지고 위태위태하게 이 위에서 쇼를 펼치고 있는 장생을 향해서 활을 쏘고, 장생은 그 활을 이렇게 피하면서 묘인지 아닌지 모를 그 제스처를 취하거든. 이 상황 자체가 뭔가 이 영화 자체를 함축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 이 과정에서 이들이 대치하고 주고받는 사이의 앵글들도 되게 그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고 위에서 아래로 올려다보고 누군가의 어깨를 걸고 잡고 이런 장면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결국 그 왕이라는 사람의 행태를 되게 가감없이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또 다양하게 바라보게끔 하게 만드는 그 부분들도 이 안에 되게 이미지로서 녹아져 있는 거라는 거지. 영화가 함축돼 있다는 뜻이. 좀 흥미로운 지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공길과 장생은 되게 다른 인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공길과 장생은 맨날 붙어 다니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진실을 외면하게 해주는 존재는 결국에는 진실을 이제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왜냐면 코끼리에 대해서 안 생각해야지 하면 코끼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싫고 고통스러워서 회피하면 결국 그 회피했던 것이 자기 자신한테로 되돌아오고, 그걸 마주보고, 그걸 마주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그럼 또 회피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 회피하려고 함과 마주보려고 한다라는 것은 결국 필연적으로 붙어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여주기 위한 게 공길이라는 인물과 장생이라는 인물인 것 같기도 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이야기의 진행으로서 지금까지 과정을 쭉 살펴보면 이 둘이 도성에 들어와서
공연을 해 나가고 그 왕과 관계를 맺고 함에 있어서 되게 이 둘이 서로 계속 줄다리기를 해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 얘는 왕한테 진실을 그 외면하는 과정으로서 왕한테 더 이제 이끌려가고, 얘는 그걸 계속해서 싫어하기 때문에 거기서 더 벗어나려고 하고, 이제 그 과정들이 펼쳐지는데 결국 이 둘은 어떻게 되냐를 한번 봐보자고. 난 더 이상 이럴 것이 없는 놈이다. 어서쳐라. 진실을 바라보려고 하는 이는 결국 눈을 잃어버려. 너무 이미지적으로 사실 강렬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지. 장승은 결국 눈을 잃고 공길이가 왕 앞에서 인형극을 하면서 자기 손목을 그어. 그래서 피가 철철 나면서 결국에는 쓰러지게 되거든. 그러니까 진실을 외면하려고 했던 자는 결국 그 본인 스스로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 목숨을 끊어버리고, 계속해서 진실을 바라보려고 했던 자는 눈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비극인 거야. 이 장면에서 연산군은 빨간 색깔 옷을 입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벗어나지 못했던 자기 스스로의 모습에서 벗어났다고 이제 본인은 믿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눈을 없애버렸잖아. 그러니까 자기 과거에 얽매이는 그거를 없애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 마음에서 완전히 지웠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변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눈빛도 좀 불안하지 않고 되게 결연한 듯한 느낌이 약간 있거든. 근데 이 장면에서 공길이가 자기 손을 그어서 피를 흘리면서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완벽히 회피했다고 생각하지만 회피한 존재는 자기 스스로 팔을 그어서 죽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보면 이 연산군이 왜 미쳐버릴 수밖에 없었는가를 되게 납득시켜주고 있는 과정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 진실을 바라볼 수도 없고, 바라보지 않고 회피하면 그것대로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참지 못하고 내 손목을 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 이 남자가 살이 빠져가는 것을 보는 즐거움. 이 광대라는 존재는 남을 웃기는 존재잖아. 결국 웃긴다는 것은 또 현실을 계속해서 바라봐야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일 수도 있고, 현실을 계속해서 바라봤던 것의 대가가 눈을 잃는 것인데, 그리고 그 눈을 잃은 사람의 옆에 있던 사람, 현실을 좀 외면하던 사람은 자기 손목을 긋는 어떤 죽음에까지 이르를 뻔한기도 했는데, 두말할 것 없이 광대지라고 말하는 게 결국에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인지도 몰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 것 같고, 그 운명을 계속해서 살아나간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왕의 남자라는 영화가 주고자 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둘이 딱 뛰어오르면서, 이걸 우리가 프리즈 프레임이라고 부르거든. 화면이 딱 멈추고 얼어버린다는 뜻이지 말은. 광대로 태어난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한판 신명나게 놀고 있는 것 자체가 이들의 죽음이 주는 의미보다 훨씬 값지기 때문에 가장 이제 높이 뛰어오른 순간에 딱 화면에 얼려서 마치 이게 이들의 영혼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뒤에 가면 친구들끼리 막 노는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너 거기 있고 나 여기 있지, 우리 다 여기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좀 뭔가 존재론적인 인식, 내가 여기서 이제 내가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주는 의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되새겨보게 만들고, 그게 뭔가 이 영화 전체를 좀 관통하는 맥락, 그 어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관점에서 뭔가를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들, 그 연산군을 폭군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슬픔의 의미로서 바라볼 수도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태도가 어쩌면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 들었던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되게 재미있게 영화를 봤다. 뭔가 주제적으로는 되게 생각해볼 지점이 많지만 이야기적으로 일단 쉬워. 그러니까 잘 만든 영화들은 주제가 다양하고 주제가 좀 어렵고 이럴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 쉽고 재밌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뭔가 모르고 보면 재밌고 알고 보고 여러 번 보면 더 재밌는, 뭔가 그런 다양한 층위의 재미를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왕의 남자라는 영화는 어떤 영화의 본질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주고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할 멘트는,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 됐나? 다음부터 좀 더 길게 해줘.